네, 반갑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이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밀에 대해서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 특히 밀 하면 이제 자유로운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이 유튜브에 보면은 이 자유론에 대해서 많은 그 해제들을 했던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미래 생각을 너무 좀 이렇게 편협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발표를 할 수 있을까? 하나의 메시지로, 촌철살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제가 대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성의껏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 톡! 첫째,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자유라는 말을 딱 떠올리면 무슨 말이 떠오르십니까? 자유라는 말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자유를 달라 했을 때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자유를 준다는 게 과연 뭔가? 인간에게 자유는 과연 뭔가? 그럼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아도르노까지 내가 안 가도 언어의 단어의 물상화라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자유라는 말이 상당히 데피니션, 정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밀은 과연 자유를 뭘로 받는가라는 것에 일단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은 왜 자유를 지필하였는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함이 목적인가. 그러면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네. 두 번째는 이 미래 자유론을 알려면 자유론만 갖고 하면 안 된다. 공리주의니, 뭐 여성의 종속이니, 논리학 체계니, 천재에 관하여, 종교에 관하여 무진장 많은 저서들을 남기셨더라고요. 거의 뭐 매일 글을 썼던 분 같아요. 그 책들을 뭐 다 읽지 못했지만 관련됐다는 책들은 제가 다 읽었습니다. 마침 캐나다 어떤 재단과 인디애나 대학, 제가 학위를 받은 인디애나 대학과 협찬을 해서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일기까지, 편지까지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그 재단에 뭐 감사를 드리고, 그건 뭐 공중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론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더라고요. 뭐냐면, 자유론에 이제 몇 페이지 정도 가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진보하는 인간의 영원한 이익을 공리로 상정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밀은 공리주의자인지 벤담의 제자입니다. 제레미 벤담. 하여튼 공리주의자입니다. 즉 행복이 목적입니다. 벤담의 행복과 밀의 행복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진보하는 인간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 17세기, 18세기에 많은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계몽사상에 의해서. 뭐 진보니, 평화니, 자유니, 평등이니,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랭귀지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레고 랭귀지라고 했는데 그걸 지칭한 사람이 레고 회사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왜 우리의 상표권을 네가 쓰느냐. 그래서 이제 미안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랭귀지. 그러니까 레고가 뭐냐면 틀이 없어요. 정형화된 틀이. 그러다 보니까 자유나 평등이나 진보나 발전 이런 것들은 아무데나 막 써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픽스트 정해진 어떤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진보라는 게 과연 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미리 생각하는 자유가 뭐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번 끄집어내보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밀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도 아까 제가 초반에 자유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럼 다들 뭐냐면 나를 생각합니다. 개인. 그렇다면은 과연 내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섬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한테 자유가 그 개념이 필요할까요? 과연? 혼자 있는데 무슨 자유라는 인식도 필요 없고 그 단어 자체가 필요 없겠죠. 누구와 관계를 맺다 보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저도 그랬고 이걸 공부하기 전까지는 자유하면은 나, 독립된 나만 생각합니다. 나의 자유. 그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자유라는 것이죠. 특히 밀은 사회계약론을 상당히 부정합니다. 왜? 실체가 없다.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존 로크와 홉스를 아주 호되게 좀 때립니다. 사회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관계가 있는 거지. 인간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지 사회가 인간과 대립적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밀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밀이 그러면 왜 이 자유, 특히 자유론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토크빌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렉스 토크빌이라고 프랑스의 정치학자입니다. 이 정치학자가 유럽에서 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는, 이 생각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실천되는 게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이제 유럽에서 뭐 자유를 위해서 이제 갔죠. 그 우리 영화에 그 Far Away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미국에 온 이유를 되게 많이 좀 적나라하게 우리가 그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 했냐면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왕을 뽑아? 신기하네? 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웃프죠.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걸 처음으로 뽑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크빌이 야, 민주주의가 저기서 실천된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토크빌이 한 1년 반 동안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멋진 학자죠. 그냥 연구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뭘 발견했느냐, 이 토크빌이 다수의 횡포를 거론합니다. 미국의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약 1300페이지 됩니다. 근데 선거를 한다. 선거를 하니까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려면 뭐냐? 뭘로 결정하죠? 다수결이에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1대 49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51표면 49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49표는 죽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갑니다. 왜? 내가 재집권을 하려면 51표만 다시 얻으면 돼요. 49명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허점이고 다수결의 맹점이구나라는 것을 토크빌이 지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밀은 아하,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 영국이 어떤가?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민주주의가 과연 영국도 서서히 실현화되는데, 명예혁명 이후에 실천이 되는데 자기가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지금 도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 하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찍는 선거를 합니다. 왜 결정을 제대로 못할까, 사람들이. 자기 한 편인데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미리. 그러면서 다수들이 그 당시에 여기서 다수는요, 숫자의 다수가 아닙니다. 숫자의 다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그 당시에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들이 자신들이 진리다. 내가 진리니까 다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은연중의 압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의 자유는 뭐냐? 정치적 자유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밀의 자유를 국가와 나, 정부와 나,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걸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유론에서 천명합니다. 정치적 자유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백성들이, 민중들이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 자유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근데 뭐냐? 사회적 자유다 이겁니다. 사회적 자유는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히드라다. 히드라. 여기 머리를 쳐도 또 나오고 머리를 쳐도 9개의 그 머리를 가진 뱀. 그럼 이게 뭔가 어떻게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보시면은 관습의 횡포입니다. 보이지 않는 관습. 예를 들면 여기는 보니까 이제 그렇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이 여자들이 머리를 길러요. 그쵸? 그래서 아침에 참 그 머리 다듬느라고 고생합니다. 왜 길러야 돼요? 왜 남자 머리가 짧아야 됩니까? 왜 여자는 칠거지약입니까? 그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결혼 제도가. 조선 초에.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일해야 한다. 남자는 일해야 한다 이거죠. 또 뭐냐면 남자들 제가 이렇게 울면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나이가 평생 3번이지. 아니 왜 3번만 울어야 돼? 남자가? 난 감정이 없나? 있잖아요. 왜 나의 감정을 갖다가 억눌러?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살 지내요. 그러면 아빠 제살 왜 지내요? 살아왔으면 제살 지내야지. 네, 맞습니다. 그러나 미르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 그 근거를 알고자 노력을 해라. 그냥 따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관습의 횡포죠. 지금 도 또 감정에 의한 횡포가 있습니다. 나 너 좋아해. 아, 그래요? 그래서 너도 이걸 좋아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강요를 은근히 합니다. 너가 안 좋아하니 걔? 아, 얘 뭐 눈치를 보게 하죠. 예. 이게 보이지 않는 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은 2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여행을 갈 때 친구들끼리 여행 장소를 정합니다. 뭐 난 강릉, 누구는 뭐 속초예요. 그래서 내 강릉 주장이 딱 먹혔어. 기분 좋죠. 그게 은근히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더불어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릉 가자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탐탁치 않지만 나도 가겠다. 이 인간의 사회성입니다. 이 2가지가 작동이 되면서 횡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 입장은. 또 하나 불평등한 사회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책의 2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불평등한 사회관계는 우리가 흔히들 계급장 띄고 얘기하자. 가능합니까? 특히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수평적 관계를 호칭하는 용어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 너 학기 말까지 안 나오면 A 플러스 주겠다. 한 달 이후에 왔어요. 선생님, 뭐야? C자 있습니다. C자. 그래요. 무슨 C? 남대문에 가니까요. 김씨, 이씨, 박씨 이래요. 그게 평등한 거냐? 응?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거 아니겠니? 그런가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묶어요. 이모, 삼촌, 형, 누나, 사돈의 팔촌, 뭐, 이렇게 모든 걸 하열낳기로 묶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사회관계. 그래서 이제 이 과연 평등이라는 게 무엇이냐.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디서? 여성의 종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벤담과 제임스 밀과 헤어지는 건데, 벤담과 제임스 밀은 인간을 하나의 척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의 기계적으로 본 거죠. 그 당시에 인간을. 개개인의 다양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천편일률적인 것이다. 그래서 환경을 잘 조성해서 그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잘 안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벤담과 제임스 밀, 아버지죠. 밀의, 스튜어트 밀의. 그래서 환경이 인간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이 뭐냐? 그럼 인간은 기계인가? 그럼 나는 동물과 마찬가지인가? 그래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디프레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18살 때인가 정신적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나란 무엇인가? 내가 아빠가 제임스 밀 아버지가 나를 갖다 엄청나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닌가? 그럼 나의 인생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18살쯤에. 그러다가 우연찮게 낭만주의의 워즈워드의 송시를 읽습니다. 눈물을 떨고요. 원래는 마몽떼의 아버지의 송시, 편지를 읽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송시를 읽으면서 나한테 막 불끈불끈 솟는 욕망, 이성이 아니라 감성, 이것이 있구나. 여기 또 우리 성균관대 철학과를 은퇴하신 선배님이 한테 이런 말씀들 모아지만 이 계몽사상 같은 경우는 그런 말 하잖아요. 이성은 주인이고 감정은 노예다. 감정을 아주 우습게 봤죠, 인간을. 근데 인간의 감정이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를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하고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솔리진이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미리. 그래서 밀은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를 변증법적으로 합쳐요. 합치는 게 아니죠. 신테시스가 아닙니다. 절대로. 변증법은 방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과 막스 때문에 변증법이 조금 이상하게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는 정반 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은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오늘은 그런 말씀드리긴 그런 주제는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사물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아버지한테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했는데 그럼 뭐가 안다는 건데 내가 안다는 것이 과연 뭔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사람은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만 해도 언어는 투명하다 이거예요. 언어는 투명하기 때문에 그 대상과 1대1의 대응이다. 우리가 그런 말이죠. 언어의 발생 기원설 할 때 아담설이라고 신의 목소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무다. 나무가 콜미 나무라고 불러달라 해서 나무라고 한 건. 나무의 실체를 바로 1대1 대응한다고 하는 것이 외부 세계를 파악하는 이 거울로 보는 것이죠. 거울로. 계몽사상이 아마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데카르트가 이제 인간의 정신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램프는 또 뭐냐면은 램프는 그늘이 줍니다. 얼른 막 흔들려요. 바로 플라톤의 동굴처럼 내가 저걸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서 주체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내가 저걸 환경 혹은 대상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있지 저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명징한 그런 언어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리학 체계를 쓰고 천재과연을 쓰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주의자나 이 벤담이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이 말한 하나의 어떤 동일한 항상 똑같은 그런 특징과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잠재성이 있고 누구나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마치 나무와 같다 이겁니다. 나무. 한번 나무를 한번 보세요. 아마 모든 분들이 집에 화초라 나무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 그 딱딱한 걸 뚫고 나옵니다. 이파리가. 어떻게 저게 줄기가 이렇게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파리가 생길까? 그걸 미리 뭐라 하냐? 인간에게는 내부의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이너 포스. 내부의 힘이 있다. 그 내부의 힘은 보이진 않아요. 그냥 있다. 네. 그럼 과연 그건 뭘까? 그걸 개별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칸트는 정업 명령, 루소는 제너럴 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분은 상당히 유명해요. 근데 밀은 이론하는데 밀은 저는 그렇습니다. 개별성을 중시하게 되겠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개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인디비주얼리티를. 개성은
상태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태. 인디비주얼리티는 과정입니다. 개별성이 인간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건 뭐냐? 정의는 안 내립니다. 다만 제가 유추컨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개별성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은 실체로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 속에 있는 자아다. 나의 정체성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between you and me.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아가 정체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인간을 관계론적 시각에서 봅니다. 즉 요즘에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이 상호 주체성이니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지금 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권이니 뭐 내추럴 라이프, 천부인권설 추상적이다. 굉장히 배격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니 인도니 다 식민지를 세워요. 당신들이 인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이 권리를 줬다는데 왜 거길 지배하냐? 그럼 그 말은 너희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간다. 보이지가 않는다. 엄청난 경험론자죠. 이런 분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 왜 그렇다면 인간이 자유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천부인권설 신이 너한테 부여했으니까 넌 누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 평등해 법 앞에. 진짜 그렇습니까? 여의도 가보면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표현의 자유가 왜 필요한가? 자유가 왜 필요한가? 특히 인간의 표현의 자유 왜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 민주주의는 다양성이죠. 그렇죠? 북한은 전체주의입니다. 뭐 제가 북한을 몇 번 가봤지만 거기는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죠? 당연한 겁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북한은. 왜 그럴까요? 전체주의라서? 그러면 조선왕조 때 표현의 자유가 필요합니까? 로마 때 표현의 자유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 왕이 진리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진리이기 때문에. 노동당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다양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양성. 지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인가 예전에 다양성위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또 수년 전에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종편 채널. 우리 주변에 많죠. 근데 다양성이 뭐예요? 디버시티 이런 거예요. 뭐예요? 개성? 다양성이? 각자만의 색깔. 또 뭘까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교육을 안 받은 겁니다. 진짜로. 다양성은 절대적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양성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왜? 절대적 기준이 있다면 그만 따라가면 돼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외부적으로 절대적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따라가면 그 사람 대통령만 맨날 시켜놓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잠을 구하면 돼요. 대통령님, 저 이런 상황인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끝나요. 근데 민주주의는 뭐냐 이거예요. Nobody knows the truth. Nobody.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왜? 누구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도 진리라는 것을 개념을 재정의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왜 필요할까요? 진리 추구입니다. 뭐 사상의 자유시장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마치 무슨 진리인 것처럼. 근데 과연 진리를 어떻게 찾나?
그럼 진리가 뭔가? 맨 처음에 밀도 절대적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절대적 진리가 만약에 있다면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진리는 당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당신 세계가, 당신 하나하나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꿉니다. 예. 진리의 민주화를 시킵니다. 그게 원지니어스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이해하려면 자유를 하나 갖고 이해하면 반쪽도 못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자유를 읽으면 아, 이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이런 거구나. 파편화된 진리구나. 개인의 진리구나. 개인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진리가 아니라.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저는 직접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밀. 제가 찾아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지적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적 권위. 누구든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쓸모있는 말은 뭐고 말 같은 말은 뭔가. 그게 관계가 평등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스스로 알려고 하는 그 자유를 침해를 하게 되죠. 네. 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냐? 표현은 여기는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항상 의견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 우리가 국민학교 한 6학년 정도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한 60명이 담배 핍니다. 그냥 예입니다, 예. 40명은 안 핍니다. 그거는 팩트죠. 왜? 에비던스. 증거가 있으니까.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증명이 되니까. 그러면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사람은 뭘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 이 나라. 그냥 망조가 들었어. 어떤 사람은 그것밖에 안 펴? 다행이다, 야. 인간은 해석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해석을 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그 해석이 바로 의견이고 생각이죠. 그런데 그 해석을 동일하게 만들다? 큰일 날 나라죠. 파시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표현의 자유, 의견 표현의 자유, 그 의견에 방점을 찍습니다. 나의 의견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나의 의견이 아닙니다. 공공의 의견입니다. 의견의 공공성이죠. 예. 너의 의견, 나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 의견과 의견이 같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견이 또 다른 의견으로 변질되고,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항상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누가 뭘 이야기했다. 누가가 중요합니다. 왜? 화자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를 뺍니다. 이 양반은. 누구가 필요 없다. 의견만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죠. 이거 누가 얘기했대? 아이, 걔는 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했대? 무슨 근거에서? 이래서 아하, 그 의견만 일단 소중히 여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 메시지는. 지금 톡! 그럼 이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보고, 요게 이제 그림인데, 요건 이제 학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그림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렸습니다. 뭐 포토샵해서. 이게 우리 앞에 우리 제자이자 같은 그 교수로 있는 김범 선생님이 초안을 잡아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세요. 요 그림 다음 장. 제가 이제 미디어 이해, 맥글루한의 미디어 이해를 이제 강독을 하는 게 애들한테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의견이 만나는 순간은 새로운 형식이 탄생하는 진리와 계시의 순간이다. 왜냐하면 두 의견이 나란히 마주칠 때 우리는 두 가지 형식들이 마주치는 접점에 서게 되고 그 접점은 우리로 하여금 나르시스의 감각 마비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의견들이 만나는 순간은 나의 인식에 가했던 마비 상태에서 풀어나는 자유의 순간이다. 맥글루한의 미디어 이해, 이거는 또 제가 사랑하는 경북대학의 김상호 선생님이 번역한 그 미디어 이해의 123쪽을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뭐 미래, 칸트의 뭐 예지개니 현상개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일단 이 대상이 이렇게
이런 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사람은 그걸 봅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예. 자기의 관점을 갖고 봅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인식을 하는 거죠. 요만큼. 여기도. 예. 자기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죠. 사람은. 왜?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르시스는 뭐냐면 연못에 비춰진 나의 얼굴이 내 얼굴인지 모르는 거죠. 판단 중지죠. 마취가 되는 겁니다. 그 나르시스는 뭐냐면 나의 인식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나르시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점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것만 알면 싸움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 접점이 생겨요. 예. 이거 왜냐? 같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니까. 남자니까. 여자니까. 접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난 돌들이 서로 마주치다가 한쪽이 딱 맞았어요. 우리 인연 같아? 우리 결혼하자? 결혼을 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모난 걸 못 봤죠. 그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부부싸움 엄청나게 합니다. 자기의 인식의 틀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접점에 있는 순간, 이런 말 하죠? 맥글로 안에 글에 보면은 접점에 있는 순간, 새로운 형식이 탄생하는 진리와 계시의 순간이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마음을 열어야죠. 열린 마음이 뭡니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열린 마음. 제압정신. 열린 마음. 무엇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낯생이다. 그게 열린 마음입니다. 닫힌 마음은 내가 아는 게 진리다. 그게 닫힌 마음이고 닫힌 사회예요. 응? 열린 사회라는 책이 있잖아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네. 내가 아는 것은 조금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양쪽을 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취했던 나르시스에서 깨어난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것이죠. 새로운 인식의 세계. 네. 즉, 다른 의견들이 만나는 순간은 인식에 가했던 마비 상태. 아, 이것이 진리였구나. 라고 하는 착각에서 풀려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리 말하는 의견과 의견이 호론을 통해서 내 의견의 문제점이 뭔가.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가 아니라 내 의견의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밀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이야기합니다. 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너 몰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조금 그랬군요. 제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걸 아포리아라고 그러죠. 아포리아. 네. 당황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그 질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함을 느껴야 된다고. 미안함을. 자기 인식의 한계에. 지금 톡! 여기 맨 밑에 보면 thought와 thinking, felt와 feeling, hear와 listen입니다. thought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 생각들이 낙엽처럼 쌓입니다. 쌓이면서 나의 인식의 틀이 생겨요. 그 thought 때문에 thinking이 가능하죠. 네. felt 때문에 feeling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대한 감수성이 약해. 이건 뭐냐? felt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feeling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경험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공감을 느낄 수 있듯이. 네. 공감이란 단어는 아는데 공감이란 그 느낌이 felt에 없어요. 그 말로는 나 공감해. 근데 그냥 말뿐이죠. 네. 퀴어 축제 해. 열심히 해. 나는 안 들을 거야. 리슨이죠. 우리나라는 이 히어와 리슨을 구별도 안 합니다.
hear는 들리다입니다. 들리다. 그래서 내가 I hear the bird singing 하면은 우린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새가 지저귀는 걸 내가 들었다. 새가 지저귀는 걸 들렸다죠. 들렸다. 예? 여시암은 본문에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렸다. 예. 그건 귀만 있으면 돼요. 이건 지각행위입니다. 지각. 그래서 요즘에 이 학원에서 보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저 학생들한테 그래요. 히어링을 올려주겠다. 그럼 가서 보청기 껴라. 그럼 된다. 그럼 하고 가지 마. 어? 너 그러면 귀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한자로도 구분합니다. 이게 들릴 문입니다. 들릴 문. 문문자에 귀자인 거. 들을 청입니다. 네. 그럼 리스는 뭐냐? 열린 마음. 나를 괄호에 집어넣고 너에게로 간다. 그래서 네 말을 듣겠다. 그래서 밀은 키케로를 상당히 극찬합니다. 키케로는 내 의견만 아닌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내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림처럼 마비에, 나르시스에 빠져 있으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밀은 뭘 하고 했는가? 자유론에서 민주주의 인간 삶을 제시하고자 한 거예요.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유는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뭐냐? 인간상입니다. 왜? 그 당시에 민주주의가 되면서 어제 왕이었던 사람이, 어제 고종 황제의 손자였던 사람이 경복궁에 쫓겨나요. 한 평범한 인간이야. 맨이야, 맨. 로드니, 무슨 킹이니, 무슨 뭐 프린스니, 없어졌어. 모든 사람이 이퀄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을 바꿔야 됩니다. 민주주의에 맞게 인간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꿔봤습니까? 민주주의 교육, 시민교육을 했습니까? 이 나라가? 안 했습니다. 반공교육은 엄청나게 했죠. 민주주의 인간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개별성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해라. 아빠가 이랬으니까 나 해야 된다. 아니라, 왜 해? 네가 이렇게 한다는 거 왜 따라가? 예, 전 이래서요. 논리적 근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 아무거나.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겠다. 지배적인 집단 되겠어. 그것도 자기의 인식의 자유를 해치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뿌듯하거든.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너 좋잖아. 멋있잖아. 왜? 그냥 그걸 물어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공적인 인간입니다. 하나하나 한 분이 공적인 인간입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 공적인, 국회의원만이 공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 정치인 쟤네들이 한대. 아이, 난 뭐야. 나 몰라. 나 밥 먹기도 어려운데.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정치는 쟤네들이 한대. 아닙니다. 그래서 밀은 인간의 완전성은 몰라요. Nobody는 없어. 왜? 인간은 다양하니까. 다양한 잠재성이 아무도 몰라요. 나무는 집 자유스럽게 뻗어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인간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모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은 뭐냐면 표준화를 싫어합니다. 인간은 이래야 돼. 이것이 정답이야.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의 지적 권위. 물리학이나 수학에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삶 사는 것 답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만들어가고 자신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토론을 통해서 나의 의견을 계속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인의 지적 권위입니다. 이것의 평등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밀 선생님이 아비뇽에 계시지만 왜 영국 사람이 왜 프랑스에 있냐? 부인이 아비뇽이 좋다고 거기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10평 정도 사가지고 먼저 메신 다음에 또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내 부인 옆에 있겠다. 같이 거기에 계십니다. 제 꿈은 언제 한번 프랑스에 아비뇽에 가서 소주 한 잔 가서 바치는 게 제 꿈인데 하여튼 이런 지적 권위 이것이 미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독 그럼 우리에게 과연 밀은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암시하는가? 개인의 자유에서 우리 이제 관계적 자유로 생각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아, 남의 자유도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자유를 해치고 있는가? 예. 아까 같이, 야, 쌀도는 말 하지 마. 어? A는 B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것도 사회적 자유를 해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나의 자유. 그냥 너의 자유도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인식의 자유를 해치려고 노력은 안 하겠다. 나의 의견을 강요는 안 하겠다. 그 의견을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하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견과 자신의 정체성. 내 의견이 묵살되면요,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마치 나를 밟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 의견을 묵살해 주는 게 고맙죠. 왜? 그분 때문에 나의 생각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니까. 3인 행이면 아이와 사라 그랬잖아요. 3분 갈 때 한 명은 나의 스승이다. 도둑놈을 보면, 아, 내가 이래서 도둑놈이 되면 안 되겠구나. 네. 고맙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내 의견이 배제가 되고 내 의견이 묵살됐다 좀 치더라도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가 감히 민주주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전체주의 인간입니다. 김정은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의 가두리. 이 인식의 가두리는 요거는 저하고 앞에 계신 김범수 선생님하고 고려대학교의 신지영 선생님이 셋이서 막걸리 한잔 하다가 얘기저기 하다가 만든 용어인데, 이 가두리 양식장을 보면은 그 안에 가둬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응? 근데 그 물고기들이 내가 이게 갇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신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태평양이야 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놀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의 가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러죠. 백두산을 알아? 몰라? 다 안 돼요. 백두산 다 안 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 백두산 7번 갔습니다. 4번 천지 봤습니다. 과연 내가 7번 간 저와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안다는 게 다르죠? 그게 인식의 가두리입니다. 속인 입자의 속인, 사람 인자의 계곡 곡자. 계곡 안에 있는 우리가 뭘 봅니까? 선인, 사람, 산산자의 사람 인자입니다. 360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선인이에요. 네? 우리는 속인입니다. 속인이 뭘 안다라고, 자기가 아는 게 진리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미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누가 아니면 같이 한번 읽으면서 대강 일단은 제 말씀을 끝내고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네. 자신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억지로 완결성을 꾸미지 않는 사람만이 열린 사유를 이어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독 사회라는 것이 이제 구조적인 억압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 구조적인 억압에 대해서는 미리 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 건지 아니면 오늘 그 부분은 좀 뺐습니다. 뺀 건지. 네, 뺐습니다. 좀 보완 설명.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도르노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 그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 밀 또한 우리가 만든 제도, 또 우리가 만든 사상, 우리가 만든 관계의 역학성에 의해서 나의 사고가 정형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상당히 고마워하는 또 후배가 제가 앉아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카톡을 같이 나누면서, 형, 그럼 우리는 누군가 모르게 다 가스라이팅 되는 거네?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조건 지어졌죠. 졌죠. 그 조건 지어진 걸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깨야 된다고 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종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 구조까지는 말을 안 합니다. 제도나 법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 그 문화가 실천할 수 있는 살이니까, 토양이니까 라는 말까지는 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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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어제 눈도 많이 내렸는데 마침 또 눈 미끄러운 눈길을 오셔서 감사드리고 무한한 영광의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도